당대표 누가 되느냐 되게 중요한데 누가 되면 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을 할 걸로 보이세요? 윤상현요. 오히려 윤상현 될 가능성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니까 1강 2중 1약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네. 뭐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되더라도 사실 최상병 특검은 이제 전향적으로 얘기하게 받겠다라고 네. 하는데 네. 그러니까 난장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본인이 대권 후보가 있으니까 차별화를 하겠다라는 건데 맞아요. 이제 국힘도 난장판 될 것 같고 사실 일을 잘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요 지금 상황에서. 아, 진짜? 진짜로 제가 냉정하게 난감하다. 제가 국민의힘은 너무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정당 그런데 지금은 저는 어떤 식으로든 그냥 민주당 주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도 웬만하면 타협하고 협치하고 뭐 이런 거 맨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네. 탄핵되기 전까지는 내가 큰일이다. 보기에는. 근데 사실은 이제 각자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단 최상병 특검법만 하더라도 근데 한동훈 위원장의 뜻은 뭐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대법원장 추천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특검 추천만 대법원장이 하면 받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 뜻은 그것도 전 내용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용을 우리도 주목하지 않을 뿐더러 네. 대법원장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는데 사실 대한변협 쪽 사람들도 지금 다 제가 이제 대한변협 네. 그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관련자들이 회장이 지금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갔나요? 지난 회장이 그래요? 변협 회장이 부회장이 29기 예, 이종우 회장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똑같거든 국민의힘하고 비슷하거든요. 대한변협이? 변협이. 아. 굳이 문제도 안 되는데 근데 천하람- 대법원장으로 바꾼다고 뭐 가기도 하고 네. 천하람 의원은 저랑 같이 했었어요. 근데 왜 대한변협 추천권을 대한변협으로 하자 그래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이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과거에는 한 특검 역사상 4번이나 했더라고요. 그렇죠, 4번.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게 근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 초기였으니까 네. 그때 이후로는 대법원장은 이제 안 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심판이잖아요. 법원은 심판인데 심판이 선수를 고르는 거나 마찬가지니 네. 이것도 이제 삼권 분립의 중립적인 인사라고 뭐 말은 하지만 삼권 분립에 어울리지 않는 것과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뭐 우연의 칠 수도 있지만은 대법원장이 임명한 해서 진행된 특검이 결과가 다 안 좋아요. 다 무용론.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덮으려고 네. 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은 네. 참여정부 때 한국철도공사의 사할린 유전개발 사업 참여 관련 의혹 이거는 사실은 특검 대상도 아니었어 솔직히. 근데 근데 그걸 들었잖아요. 예로 한동훈 위원장이 유전 특검.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근데 사실은 특검 거 아니었고 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BBK 특검. 맞아. 이명박한테 맞아요. 꽃게 깔아준 거. 그 다음에가 이제 뭐 검사 그 2010년에 있었던 검사 불법 자금 향응 수수권 요거는 좀 뭐 성과가 좀 있었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사이버 테러 뭐 이런 건데 하여간 그래서 저는 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거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그 얘기를 정성호 의원도 하고 있고 우상호 의원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막상 특검이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나는 그럼 그 임명된 특검이 나는 무조건 윤석열, 김건희 방어만 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줬잖아요. 그리고 대단히 보수적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진실규명에 포커스를 맞아요. 맞춘다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법관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할지 아니면은 친윤적 행태를 할지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긴 어렵다고 보면 저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특검을 누가 추천하고 누가 하느냐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한동훈 지금 후보 전 위원장 그건 그냥 약간은 특검을 얘기하면서 약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짜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간을 끌면서 그러니까 차별하죠. 약간의 차별화. 대통령하고 차별화 아니면 다른 후보들하고 차별화를 하려고 보여주는 거고 결국은 대통령 쪽이나 다른 쪽에서 또 강하게 나오면 또 굽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전당대회 할 때 누구 힘이 더 세냐에 따라서 한동훈이 특검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다시 바뀔 것 같아요. 예. 아, 입장이. 저는 그래 봅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일요일날 기자회견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기세등등했는데 월요일부터 막 공격이 들어오니까 약간 쫄리는 것 같아요.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뭐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뭐 내가 나서서 보호하겠다. 그리고 탄핵 맞겠다고. 탄핵 맞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스탠스가 많이 흔들리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홍준표 시장을 못 만나게 된 거잖아요. 안 만나준다는 거잖아요. 홍준표 시장도 굉장히 거칠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어린애 뭐 이렇게 인자 그 한동훈이 셀카 하나 찍고 오세구이는 미남 아이가 하면서 뭐 이렇게 했잖아요. 미남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미남이라서 한국판 주최사장 탑을 지금 광화문에 지금 태극기 100m. 그럼 왜 하는 거예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100억 쓴다는 거 100억. 왜요? 미친 짓 같아. 그러니까 100억을 들여서 태극기를 왜 거기다가 주최사장 탑이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거 진짜 박지원 원장이 이거는 평양을 본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민의힘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게 북한이잖아요. 북한이라 그러면 막 알레르기 반응이잖아요. 근데 왜 따라하냐고. 핵무장하자. 나 근데 북한 따라하기를 주최사장 너무 탑 많이 해. 올라봤어. 진짜요? 옛날에 평양 2006년에 그때 이제 평양 묘양상 관광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문체부에서 타진을 하면서 기자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기 금강산은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류진용 당시 차관하고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근데 주최사장 탑 올랐어. 어때요? 가보니까. 한국에 서울에 설치하는데 다 보여. 내가 가장 큰 문제는 그게 거기에서 100m가 올라가지. 그러면 안보 문제가 심각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다 보여. 다 보이는. 아니 그러니까 왜 고도 제한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 그렇죠. 일대가 그러니까 100m가 올라가면은 그 반지의 제왕 2개의 탑이야. 구름 위로 뜯고 가고 다 보여 이게. 지금 청와대 뭐 용산 다 보일 거예요. 진짜 댓글에 그런 얘기 많이 올라와요. 그 돈 있으면 수해 대책이나 세워라. 또 이제 곧 비 많이 오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얘기가 나온 게 거기 태극기 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극기 지금 가상으로 나온 게 이 폭이 21m고 이제 높이가 14m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그게 대박. 펄럭이려면은 태풍 올 때 빼놓고는 펄럭이지가 않아. 평소에 나 쳐져 있어. 나 뽑아봤어. 진짜 쳐져 있다가 7월에 7월 8월에 태풍 오면 그때 이제 펄럭이는 거야. 태풍용이요? 야, 진짜 이런 황당무계한 정책을 내거는 분이 국민의힘에 또 차기 대선 답답합니다. 주자 아닙니까? 답답합니다. 이제 진짜 이제 대한민국 보수 큰일 났어요. 정말 이런 방식의 얼토당토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하고 이게 먹힌다고 믿고 있으니 한숨 나옵니다. 한숨 나옵니다. 한숨하고 진짜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벌써 57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불가역적인 검찰개혁 완수할 수 있을까요? 뭐 이건 사실 이제 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은 어쨌든 우선순위에 뭐 이걸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저도 이제 법안 내용 봤는데 사실 예전에 그 나왔던 내용하고 아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소청, 그러니까 중수청 이제 분리하는 거 그거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때 검찰하고 민주당하고 논쟁이 붙었었는데 해외에 이건 트렌드다 아니다 오히려 합치는 트렌드다 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붙었는데 어쨌든 영국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뭐 이런 사례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실정에 맞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게 그때는 검수완박 추진했을 때는 민주당이 좀 무리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저도 좀 비판을 하기는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긍정적인 평가가 하나가 있다라면은 검찰 개혁에 대한 모든 국민의 의지를 불태우게 만들었다. 큰일 나겠다 진짜. 검사 이렇게 두면 큰일 나겠다. 뭐 그런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 역시 지금 조국 혁신당이 좀 지지율을 오늘 보니 좀 떨어졌더라고요. 토마토 10%대 원래 10%, 15%, 14% 후반까지 갔었는데 갤럽 기준으로는 9%였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쭉 떨어진 모양새고 우리가 바랬던 건 쇠빙성이 돼가지고 막 국민들은 지지자들은 근데 보면 조금 주춤했던 것 같아요. 또 초선들도 많고 뭐 국회의원들이 그
조국 혁신당. 그래서 이제 갖고 온 안이긴 한데 네. 지금 주된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는 특검하고 언론 쪽이거든요. 요건 좀 후순위 같아요. 그러면 조국 혁신당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냐? 요거를 잘 만들어서 가지고 가냐? 그거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 지지율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모든 걸 걸 수 있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모든 걸 걸고 세빙션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일당이 제 또 1야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관심을 안 가지면 이건 끝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김민주당이 그때 했던 거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조국 혁신당은 그 본인들의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 그다음에 이제 최혜병 특검법 두 가지를 추진하면서 검찰 개혁을 제도적으로 제도화하는 법안도 만들겠다고 하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호응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 10초만. 네, 아니 30초 하세요. 아니 조국혁신당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 건 많은데 또 조국혁신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정치 제도 개혁에 지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네. 그 신장식 의원실하고 그리고 정춘생 의원실하고 같이 정치 개혁 과제 토론회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토론자로 나갑니다. 네. 발제자는 이제 하승수 변호사랑 이관우 건국대 교수, 그러니까 좀 이제 소장파 중에 유명한 분이고, 그리고 뭐 서울대에서 누구였지? 하여튼 막 이름을 까먹어 맨날. 서울대 박원호 교수 정치학과, 그리고 경희대 호마니타스의 김윤철 교수, 이지연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리고 저 4명이서 이제 토론해요. 그래서 정치 개혁도 사실은 맨날 너무 선거에 임박해서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 관심을 가져주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게 대통령 4년 중임제든 결선 투표제든 뭐가 됐든 이거 좀 필요해서 이것도 조국 혁신당이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좀 관심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10초만. 그 개혁신당도 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소수정당들이 같이 정치개혁에 대한 좀 입법에 박차를 좀 가해야 되지 않냐. 맞아요. 소수정당들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슈를 만들어 가야 언론도 반영하고 이제 검찰개혁 못지않게 이 정치개혁도 굉장히 중요하고 뒤로 갈수록 못해요. 또. 맞아요. 지금 또 시작해야 돼요. 닥쳐가지고 또 되니 안 되니 왜 하니 많이 막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하면 좋겠다. 혹시 10초 쓰고 없어요. 네, 저희가 마지막 10초 찬스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